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법, 이것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거니까 참고를 하세요. 열등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선 생각과 대화 속에서 파괴적인 자기 비판을 제거를 해야 돼요. 내가 무심코 생각하는데 나는 좀 못난 것 같아. 나는 게을러. 나는 부족해. 나는 말을 못해. 이렇게 무심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걸 빨리 제거를 하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날 때 바로 입에서 이야기해야 돼. 아, 나는 멋있어. 자, 난 뭐든지 가능해. 난 충분한 능력이 있어.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바로 그 즉시 긍정적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생각을 제어하는 것은 힘들지만 긍정적 말을 함으로써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자, 생각과 대화 속에서 어쨌든 무조건 긍정적 말을 해라. 자기 비판, 자기 비난의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남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부정적으로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 사람이고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에너지도 너무 많고, 너무 저는 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 너무 예뻐요.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묻지 않을까요? 아유, 그렇지 웃기는 않습니다. 웃더라도 이제 어, 저는 요즘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예쁜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물으면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정말 나도 내가 좋아지고 다른 사람 또한 나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거울에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으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내가 너무 좋다고. 너무 멋있다고. 자, 과거를 이야기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과거에 뭐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부터 엄마 없이 혼자 살았지만 저는 저 자신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애들이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 엄마 없이 혼자 이렇게 잘 크겠어요. 저는 뻗나가지 않고 정말 저 스스로의 그 정말 관리를 잘하면서 이게 독립심을 키우면서 너무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김소정 선생님이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보죠. 그걸 뭐 교만이나 뭐 이거 뭐 과대평 이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좋아해요. 어쨌든 그 생각과 대화 속에 무조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라. 절대 자기 비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가 참 중요한 거예요. 원망.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원망적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원망스러워요. 뭐. 자, 뭐 친척집에 제가 살면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런 불평, 원망을 막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혼자 살아서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이제 긍정적으로. 절대 원망조나 불평, 불만, 비난 쪽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뭐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저렇게 했어. 너무 서운해. 기분 나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비난적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비난적인 말을 하면 내가 먼저 피해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먼저 들을까요? 나 자신이 먼저 들을까요? 나 자신. 그렇죠. 나 자신이 먼저 듣고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의 내 몸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엿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원망조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망조하는 말을 내 잠재의식이 듣고 있다가 자 나를 원망하는 인생을 만들어 계속. 내가 말하는 그대로 인생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 잘못했지만은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아, 그 사람 나를 이번에 좀 그렇게 했지만 뭐 액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덕분에 돈 관리라든지 뭐 나머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잠재의식을 그대로 듣고 있다가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입으로 말하는 이 말, 내 입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입이 방정 맞으면 인생이 망하는 거고, 자 입이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인생도 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자존감에도 이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존감. 자기 자존감, 그 자아 개념을 만들어서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죄의식을 이용해서, 죄의식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부를 해야 된다. 거부. 자, 다른 사람들이 죄의식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면 거부한다 말이에요. 자, 요즘도 제가 이제 어릴 때 친구들 만나보면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동창회라든지 뭐 동문회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뭐 좀 얄궂은 친구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새끼 잘 지냈나? 그럼 욕을 하면서 너 옛날에 나보다 싸움 못했잖아. 뭐 나보다 공부도 못했잖아. 뭐 요즘 잘 사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농담처럼. 그럼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기분이 상하지만은 뭐 분위기도 있고 뭐 그냥 넘어가잖아요. 웃으면서 그냥 지내. 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 내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거부를 해야 된다. 아, 그래, 공부 못했어.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나한테 왜 해? 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공부 못하면은 지금도 인생을 뭐 잘 못 살라는 방법이 있어? 네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왜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그래? 너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내한테 연락하지 마. 너 얼굴 안 볼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아주 정색을 하고 거부를 해라 이거죠. 막 화를 내도 좋아요. 정색을 하고 거부를 해라.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나한테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 과거에 부정적인 걸 이야기해서 나한테 길을 주기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정색을 하고 거부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가 버리면은 고스란히 그 기분 나쁜 그 감정,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부정적인 느낌을 고스란히 그걸 내가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점. 공부도 못하는 게 어쩌고 저쩌고. 너 옛날에 키 작은데 키 많이 컸다. 야, 천만한 게 까불기는 막. 미안합니다. 욕을 했어. 남자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남자들은 엄청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기를 죽이고 뭐. 막 어려서 초등학교 때 어떻고 중학교 때 어떻고 막 고등학교 때 어떻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엄청 하더라고. 우리는 잘 안 하거든요. 아니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뭐 한 친구는 옛날 20대 이제 누구랑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서 술 마실 때 이제 술까지 많이 넣으면 야 우리 반반 뭐 나눠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반반 나눠내자고 했는데 술값을 그대로 안 냈나 봐요. 근데 세월이 한 3, 40년 지났잖아요. 근데 너 옛날에 나한테 그 카파에 뗄 돈 800만 원 있다. 너 왜 돈 안 갚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술값은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갚았다고 막 800만 원 너 나한테 떼먹은 돈 있다고 막 그러면은 이상한 도둑질한 것처럼 느낌 들죠. 그때 막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어쨌든 근데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제의식을 이용해서 조종하려고 하면은 정면으로 대꾸를 해야 된다. 정면 돌파. 직면을 해, 직면. 정면. 네네. 아시겠죠? 그럴 만큼 저 4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지. 네, 우리는 열등감 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자존감을 높여줄까?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줄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우리 김소정 선생님 자존감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까? 우리 한나 선생님이 자존감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김혜정 선생님 자존감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또 상담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한테 오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올려주지?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지? 이게 초미의 관심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꼭 뭐 심리 상담사는 아니지만 아직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존감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은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자존감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존감 높여주는 그 활동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자, 첫 번째는 웬만하면 동의하라. 반대 의견 제시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동의하는 거예요. 1번 웬만하면 동의하기. 자, 2번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하기.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기. 즉 평가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막 수용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칭찬해 주기. 칭찬. 자, 네 번째는 감사,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 자, 그다음에 자, 여섯 번째는 자,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는 사소한 부분에 관심 표현하기. 사소한 일에 대해서 관심 표현해 주기.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좋은 냄새가 나는 거 향수를 바꾸셨나 봐요. 이런 거. 이번에 머리 새로 하셨네요. 너무 멋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관심 가져주는 거죠. 자, 반지가 지난주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자, 여섯 번째 기념일 챙겨주기. 기념일.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 기념일 챙겨주면 그게 진짜 자부심 올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부메랑의 법칙. 부메랑의 법칙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해주고,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해주고. 자,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자부심을 올려주게 되잖아요. 그럼 내 자부심도 올라가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법.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를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본의 아니게 누구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오염물질과 비슷해요. 오염물질. 네. 그냥 어떻게 알게 모르게 주는 거죠. 예,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상대방도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무심코 주는 거 무심코 습관적인 행동에 의해서. 근데 그 상처를 줄 때마다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인간관계에 남아 있는 게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거 용서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나부터 나한테 상처 준 모든 사람 용서해주기 시작하는데 우선 1번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부모님 어릴 때 우리 키울 때 꾸지람하고 막 잔소리하고 상처 준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1번 나한테 상처 준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자 1번 부모님. 자, 두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주변 사람들 되돌아본다면은 어릴 때 친구 왕따 시킨 친구 선생님 또 어른 된 이후에 돈 빌려가서 돈 안 갚는 누구 사기친 사람 참 많겠죠. 이거 다 용서해줘야 돼요. 받지 말고 용서해요. 네,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용서. 나를 위해서. 꼭 안 주고 막. 그런 사람 있죠. 네, 저는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한 거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 나 자신이 저지른 실수,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 그게 중요해요. 예, 요게 가장 중요해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부모님하고 나를 힘들게 한 주변 사람들 나 자신을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용서할까 궁금할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는 여러분들 숙제로 낼게요.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한 1시간 정도만 긴 시간 가지세요.
자, 텔레비전 다 꺼버리고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1시간 동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부모님, 상처 준 부모님에 대해서 다 편지 쓰고요. 나를 힘들게 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 써주고, 나 자신에게도 또 편지를 써줘요.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쓰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자, 의식을 거행해야 돼요. 의식. 자, 편지를 불태우는 의식을 거행을 해야 됩니다. 자, 편지를 갖고 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엌이나 뭐 아니면은 옥상이나 뭐 좀 어쨌든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가지고 편지를 소리내어 한번 읽으시고요. 편지를 소리내어 읽으시고 편지를 불에 태우라는 이야기죠. 자, 불에 태우면서 모든 걸 용서해 놓으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점으로 저는 우리 부모님의 모든 상처 준 과거를 용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날 힘들게 한 당신들 다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을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불태우면서. 자, 이렇게 숙제를 내면은, 자, 그쵸, 검사를 내가 안 하겠지만,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왜 엉망이라도 찍어야 되나? 어쨌든 꼭 실수로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실수로 숙제를 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 못하게 뭐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다는데 안 그래요? 꼭 하십시오.